안녕하세요, 노종원 원장입니다. 안면윤곽 수술은 턱뼈를 깎아내는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 과정이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의사의 숙련도와 테크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술은 절개 부위에 따라서 약간 장단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안면윤곽 수술도 다양한 절개 부위에 따라서 장단점이 존재하고 결과가 달라지기도 할까요? 오늘은 안면윤곽 수술 시에 절개 부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윤곽 수술은 크게 두 가지 부위에서 접근해서 수술이 가능한데요. 바로 피부 절개와 입안 절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 절개인데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각턱 수술에서 귀 뒤쪽에서 접근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귀 뒤 절개는 귓바퀴 뒤쪽에서 절개돼서 하악각 위주로 절개를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피부에 바로 절개를 하긴 하지만 귓바퀴 뒤에 숨겨서 절개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광대 수술에서는 두피 절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곳에 절개를 해서 보이지 않게 숨겨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 안으로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외과 수술들은 모두 외부에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지만 얼굴의 안면윤곽 수술에서는 특별히 입 안쪽 방향에서도 뼈로 접근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입안 쪽에 점막을 절개해서 턱으로 접근하고 수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절개가 다르면 당연히 장단점이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수술 절개별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절개의 장점은 상처의 관리가 쉽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봉합을 하고 드레싱으로 덮어주면서 외부와 차단해주면서 며칠에 한 번씩 소독해주면 됩니다. 절개 부위가 바깥쪽에 있어서 그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약간의 진육만 써주면 되는 편리함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 또한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을 절개하다 보니까 흉터가 밖으로 보인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얼굴에 관한 성형이기 때문에 절개선이 혹시 흉터처럼 보이게 된다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한 귀 뒤에 절개를 하는 사각턱 수술법인 경우를 예를 들자면 조심해야 할 내용이 조금 더 많은데요. 턱 라인 후방 쪽에는 신경이나 혈관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피해가면서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안 절개법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절개가 턱보다 더 후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술 범위에 위치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말하자면은 하악각의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에서만 잘하면 수술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상의 턱 수술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뒤쪽만 다듬는 것이 아니라 턱의 앞쪽 부분도 함께 다듬어줘야 되는데요. 긴 곡선 절제법이 사용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한데 귀 뒤에서 절개를 하면 절개 위치가 너무 뒤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앞쪽 부분까지는 자세하고 세밀하게 다듬기는 힘든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안 절개의 장점은 흉터가 드러나지 않는 입안에 존재하고 그래서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한편 입안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면 수술의 시야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입안 절개법에 오랫동안 숙련된 의사가 수술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오히려 턱 모양을 앞뒤 모두 전체적으로 다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유리하고 턱뼈 모양을 세심하게 만들 수 있는 절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안을 수술하니까 침과 물이 닿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처를 드레싱해서 덮어준다거나 침으로부터 방어해주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여서 또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입안 절개법이 시행되어 왔는데요. 입안의 철저한 소독과 함께 예방적으로 항생제 사용을 해서 지금은 입안 절개에서도 상처의 감염이나 염증의 비율이 거의 없는 정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입안의 봉합 상처에 대해서 수술 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소독액으로 소독을 잘 해주셔야 하고 식사나 음식 섭취도 상처의 회복 과정에서 약간 조심스러운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매우 안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의학이 발전해 오면서 처음에는 귀 뒤 절개법으로 수술이 시행된 적도 있지만 이후에는 더 발전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수술들은 입안 절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다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에 턱뼈를 깎는 접근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말씀드렸듯이 귀 뒤 절개는 앞쪽 방향의 턱은 깎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턱수술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신경 또한 앞쪽으로 갈수록 좀 더 세밀하게 조심해야 되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요. 이쪽은 수술할 때 좀 더 잘 보여야 하고 자세하고 안전하게 수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수술을 더 잘하려면 이반절개법이 수술 시야가 더 좋아서 유리한 편입니다. 또한 수술의 위치적인 확률로 볼 때에 귀 뒤쪽에서 수술을 하는 것은 목과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을 좀 더 가까이 두고 수술하게 되는 반면에 이반절개법은 그와 반대 방향에서 수술하므로 오히려 수술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더 안전한 확률을 갖고 있다고 말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교한 수술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반절개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비리절개법보다는 이반절개법이 좀 더 발전된 수술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안면 윤곽 수술 시에 절개 부위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면 윤곽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데 도대체 절개 방법은 어디로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가장 잘 맞는 솔루션을 찾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정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